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11월 모의고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11월 달 모의고사니까 조금 2학년 때 배운 것들을 조금 많이 배운 상태에서 기말고사 보기 직전까지 배웠던 부분까지 시험을 좀 치렀을 거예요. 이 학력평가 문제를 처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번, 이름 마킹을 쭉 하고 나서 필적 확인에 이제 문구 적는 날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적을 때 뭘 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항상 기억이 안 나겠지만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라는 글을 아마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11월 달 학력평가가 어떤 의미였을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11월 달 학력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들만의 빛을 찾아가는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보고 그냥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 하고 이걸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풀고 나서 맞춘 문제는 왜 맞췄었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100점까지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좀 신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1월 학력평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년도 학력평가와 다른 문항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문제 7번 극한이 존재할 조건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제시되고 걔네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연산을 해가지고 두 개 함수 그래프를 보고 나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을 따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보통 함수의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에는요. 좌극한 따지고 우극한 따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연산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개를 다 물어본 거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리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 두 개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3번 문항인데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선 얘네들 동경이 좌표 평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을 찍고 그 두 동경을 그려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에 대한 추론, 거기에 대한 삼각비를 찾는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봐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값이 뭘까 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7번 곱의 미분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게 당장은 눈에 곱의 미분에 대한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함수의 극한값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발문해 보시면 특정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곱의 미분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19번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예요. 보통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도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니면 조건제시법 주고요. 아예 도형을 그려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직접 밑에 보조자료로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도형끼리의 교점의 개수가 무엇인지 정의를 따로 해주죠. 그래서 도형끼리의 교점의 개수가 새로운 함수로 제시되고 그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생각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재미있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문제들은 반드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번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문제도 제 나름은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산은 간단하지만 반원이 주어지고 반원을 구성하는 두 개의 부채꼴에 대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목 및 단원별 문항수 및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수와 로그 파트랑 삼각함수, 수열,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이렇게 중단원으로, 대단원으로 5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선은 삼각함수랑 관련돼 있는 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총 9문제로 전체 30문항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함수에서의 되게 중요한 파트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난도가 높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30번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에서 여기는 지금 총 7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항상 수학적 귀납법이 빈칸 추론하는 문제들로 늘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유행이 바뀌어서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어떤 증명을 하는 그런 빈칸 추론 문제들은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하고 특정 항을 찾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항이 24번 문항이고요. 그럼 빈칸 추론 문제는 어디로 갔냐?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번에는 지수와 로그로 갔어요. 그래서 18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분명 지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칸을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앞 뒤에 있는 식의 문맥만 보고 적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2에서는요, 아직 적분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원래 요 대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함수의 극한과 연소, 미분,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그 다음 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이 들어가기 전이어서요. 함수의 극한,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지금 현재 배운 상태여서 여기까지만 출제 범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일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 그리고 미분이 가능할 조건, 이 두 개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프 2개 나와 있는 그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역시 난도 높은 문항 29번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의 비중들을 쭉 봤을 때 함수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 넘어가서 학력평가를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점수대별로 다른데 기본 유형들 2점짜리, 3점짜리를 많이 틀린 친구들은요. 이 학력평가는 기출문제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하고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 2점, 3점짜리 유형을 따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아, 이거 저번에도 나왔던 거네, 저번에도 나왔던 거네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 56점까지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는 점수가 높다. 근데 4점짜리를 종종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미리 문제 풀고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서 여러 개의 풀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EBS에.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기본 유형보다 조금 더 난도 높은 문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늘 틀리는 20, 21, 29, 30만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1등급은 나오는데 100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요 유형만 골라서 풀어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보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긴 한데요. 거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러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이미 기존에 나온 문제들을 쭉 다 뽑아서 절대값 붙어 있는 것 중에 20, 21, 29, 30만 딱 골라서 풀어보시면 충분한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나눠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충분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88점에서 92점, 96점,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총평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11월 달 거 보고 나서 아, 2학년 때 벌써 요만큼이나 흘러왔구나. 가을이 지나서 겨울에 이르렀고 수능이 끝나서 이제 내가 3학년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충분히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제가 좋았다고 한 유형들이 있었죠? 그거 한번 꼭꼭 짚어가서 풀면서 중간중간 풀이 과정마다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아니면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1, 2부는요, 이제 최현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